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번 주 내내 당구에 대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자 풀서바이벌 1차 대회 어느덧 예선전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이우진 선수가 총점 203점으로 1위, 그리고 서수아 선수가 186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오늘 경기를 치르는 임윤미 선수, 아직 2차 경기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142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 48점의 높은 하이런과 더불어서 142점의 총점을 이미 마크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순위권에 없는 선수들도 오늘 경기 하이런을 얼만큼 또 득점을 해서 순위권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선 9번째 경기죠. 진해주, 임윤미, 김혜영, 박현주 선수가 나란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어떤 소개를 해줄지 손우주 아나운서를 통해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이 화려하게 써놓고 있는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입니다. 오늘은 8강 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의 마지막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이 선수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선수는요, 긴 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붙고 더블루가 진해주 선수.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습니다.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 임윤미 선수. 많은 득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선의 플레이를 기대합니다. 김혜영 선수. 담비 누나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마침 오늘 토요일 밤이네요. 힘을 내야겠죠? 박현주 선수. 구경기 이소 심판입니다. 자, 이제 4명의 선수들 역시 순서는 랜덤으로 정해지겠습니다. 진해주, 박현주, 김혜영, 임윤미 순서대로 오늘 경기 치러지겠습니다. 자, 진해주 선수부터 지금 오늘 경기 첫 번째 브레이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마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다른 분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는 전반전 첫 번째 순서를 받은 선수가 좋은 결과를 가져갔다고 했거든요. 진해주 선수는 어떤 결과를 가져갈지 한번 봐야겠죠. 네, 브레이크를 한 이후에 현재 네, 지금 쓰리볼 옵션이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쓰리볼 옵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초구 이후에 공 3개 이상이 수구가 있었던 헤드라인 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이 초구 시에 공이 하나가 들어가면 2개만 넘어가면 되고요. 2개가 들어가면 하나만 넘어가도 되고, 3개 이상이 들어가면은 공이 넘어가지 않아도 인정되는 브레이크. 이게 쓰리볼 옵션의 룰입니다. 네, 현재 쓰리볼 옵션에 걸려서 진해주 선수가 브레이크 이후에 박현주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은 뭐 2번, 3번, 4번의 문제보다는 화면 가운데 쪽에 뭉쳐져 있는 주황색 5번, 회색 6번, 검은색 8번, 9번 요 4개의 공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서 이번 렉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공이 포켓을 외면하면서 세 번째 차례인 김혜영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파란색 2번 공을 위해서 지금 레스트를 집어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파란색 공 역시 포팅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2번이 뭉쳐져 있는 공들 쪽으로 갔고, 아마 강하게 쳐서 좀 단순히 2번을 포팅 시키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2번을 그냥 강하게 한번 쳐서 브레이크를 시킬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구할지는 봐야겠네요. 네.
1차전 최고 득점 기록 어허. 보유자인 임윤미 선수. 지금은 2번에서 9번으로 이어지는 컨비네이션인데 7번이 달려와서 가로 막아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샷을 구사했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다시 진해주 선수. 2번 공 이번에는 무리 없이 성공합니다. 자, 저렇게 뭉쳐있는 공들로 인해서 브릿지만 방해를 심하게 받지 않는다면은 배열 자체는 오픈 찬스가 맞습니다. 진해주 선수는 아마 어떠한 방식으로 9번까지 공략할지를 이미 계획이 끝났을 거예요. 3번 포인트 획득. 그러면서 이제 4번 보라색 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코너 포켓 네. 겨냥하고 있는데요. 5번에서 6번까지도 포지션이 어렵지 않고요. 6번에서 7번도 별로 함정이 없어요. 네. 많이 뭉쳐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크게 함정은 보이지 않는 공입니다. 자, 큰 이변이 없다면 무리 없이 끝낼 것 같습니다. 5번 공도 포팅 성공. 이제 6번 공, 회색 공, 포인트 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포지션이 난해하게 쓰긴 했어요. 늘 정문석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일자의 형태에 네.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강하게 쳐서 꺾어내릴지 가볍게 툭 밀어쳐서 포인트 획득. 아주 좁은 곳으로 큐브를 보내서 좀 강하게 때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7번 공이 이 민트색 네. 레일에 지금 붙어 있는데요. 우측 하단 포켓 노리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죠. 차인벨을 울렸고 동시에 좋아요. 일직선으로 흘러내리면서 자. 포팅합니다. 자, 일단은 포지션은 좀 안 됐는데 포팅 자체는 좋았고 차인벨이 울려도 진해주 선수가 1차 때랑은 조금 다른 게 차인벨이 울리면 좀 급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차인벨의 몸을 맡기면서 흐름을 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그 사이에 적응이 된 거죠. 8번 공까지 포팅 성공하면서 마지막 노란색 9번 공을 향한 포지션 플레이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우측 오른쪽에 코너 포켓으로 넣어가면서 2점까지. 좋네요. 방금 그 검은색 8번 공을 처리한 뱅크샷은 굉장히 어려워요. 뱅크샷을 성공해야 됨과 동시에 캐럼에서 옆돌리기 형태로 포지션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회전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쉽지 않은 공을 아주 가볍게 쳐냈습니다. 네. 사실 첫 번째 순서로 시작했던 진해주 선수 브레이크 이후에 3볼 옵션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기회를 맞이를 했고 마지막 9번 공까지 포팅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리듬과 템포가 괜찮아요. 좀 템포 자체가 워낙 좋고 초가 부족한 것 같은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1차 때랑은 조금 다르죠. 국내 랭킹 4위 2019년도에는 국내 랭킹 1위까지 오른 바 있는 진해주 선수 초 브레이크. 어허. 네, 이번에는 3볼 옵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포팅이 아예 안 됐죠. 보통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끝자락에 있는 공이 들어가는 걸 예상하고 치는데 네. 바로 알죠. 치는 순간 압니다, 선수들은. 좀 포지션이 덜 끌렸어요. 킥샷으로 공략을 해야 되죠. 킥샷 있었군요. 그냥 네, 밀어서 있었네요. 넣어버렸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좀 가린 것 같아 보였는데 네. 그러면 저거는 지금 끌어치기를 잘못한 게 아니고 고의적인 스톱샷을 한 겁니다. 네. 네. 또 이게 화면상하고 선수들이 보이는 라인하고도 다를 경우가 많아요. 네, 분명히 직접 봤을 때와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공과 공이 지나가는 게 굉장히 섬세하게 볼 수 있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죠. 화면상으로 볼 때는. 네. 3번 포인트 공 성공시킨 이후에 4번 공까지 라인 좋습니다. 왼쪽 코너 포켓 성공. 그리고 다시 네. 5번 공 주황색 공을 좋아요. 넣기 위한
포지션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네, 레스트를 써야 되지만 뭐 5번에서 6번 넘어가는 각 자체는 특히 5번이 포켓에 가깝기 때문에 네. 별 무리가 없죠 지금은. 자, 레스트를 들고 나와서 다소 거리가 먼 공을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제 6번을 사실은 사이드로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각 자체는 어려워 보여도 화면 왼편에 보이는 사이드 포켓으로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하지만 사이드 포켓에서 또 미세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이드 포켓 성공시킵니다. 네, 잘 쳤어요. 힘 조절이 괜찮았고요. 공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풀은 성패가 좀 갈립니다. 공을 튀게끔 혹은 때리는 느낌이 들게끔 보낸다면은 포켓에서 공을 뱉어낼 확률이 커요. 네. 근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수구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박현주 선수. 이제 검정색 8번 공을 향해서 좋아요. 힘차게 포팅합니다. 네, 지금도 쉽지 않은 공을 잘 처리했고요. 자, 이제 노란색 9번 공을 우측 하단 포켓에 넣어줘야 하는데요. 2점 획득합니다. 네, 잘 처리해냈어요. 이 기본적으로 공이 멀면 퍼팅 자체가 어려운데 먼 공과 가까운 공 또 포지션 플레이를 다 이뤄내면서 적절하게 플레이를 아주 담백하게 잘 해냈습니다. 지금은. 또 여기서 네. 진해주 선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던 이번 렉이었고요. 자, 브레이크가 2번 연속으로 좀 좋지 않게 됐어요. 네. 브레이크의 방법이나 방식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될지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 기회는 박현주 선수에게 넘어갔고 포인트 볼을 차례대로 성공시키면서 이번에는 첫 번째 브레이크 기회를 맞이하는 박현주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의 브레이크 스타일을 조금씩 차이를 느끼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됩니다. 강한 브레이크를 때릴 것인지 아니면은 섬세한 힘 조절을 구사할 것인지로 구분해서만 보셔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 렉지에 공이 뭉쳐 있는 걸 깨버린다는 의미로 브레이크라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리걸 브레이크. 네, 지금도 일리걸 브레이크. 네, 지금도 네, 3볼 지금- 옵션이에요. 예. 예, 맞아요. 심판이 지금 3볼 옵션을 선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7번이 넘어가고 2번도 넘어갔지만 넘어간 공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공 하나가 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옵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현주 선수 브레이크 3볼 옵션으로 인해 김혜영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1번 공 차분하게 포팅 성공하면서 네. 하지만 지금 흰 공이 스크래치는 지- 당연히 안 났어요. 지금은 1번은 일반적으로는 사이드 포켓에 퍼팅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번을 사이드 포켓에 퍼팅했으면 아마 저기 3번, 5번, 9번이 뭉쳐져 있는 곳으로 공이 넘어가야 되고 왔다 가야 되는 왕복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코너 포켓을 공략을 잘했고 지금은 좀 아쉽게 또 2번에서 실수가 나왔죠. 네. 사실 그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라인은 아니었는데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2번과 그 목적구와 쿠션이 레일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완전히 붙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번에 포인트 좋아요. 예, 2번 공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참 어려운 공을 쉽게 치네요. 그 잘하는 선수도 보면 참 쉽게 치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맞아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맞아 있게 쳤어요. 지금은. 포인트 볼 빨간색 역시 쉽게 성공시키는 이민미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은 5번을 현재 4번 있는 위치로 포지션하면 안 되고 그 반대편으로 큐브를 보내서 네, 저렇게 회전을 줘서 반대로 보내야죠. 네, 저런 식으로 포지션을 해야만 공략을 할 수가 있는 두께로 9번이 막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큐볼이 레일에 붙었고 강한 밀어치기로 포지션을 해야 되니까 이제 포팅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죠. 네, 지금 주황색 5번 공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제 9번 노란색하고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힘있게 밀어줘서 포팅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너무 많이 가려고 하다 보면은
퍼팅 미스가 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로 브릿지가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 정도로만 해결해놔도 퍼팅에 무리가 없거든요. 야, 포팅하는 거 보면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네. 거침이 없습니다. 오호. 하지만 이번에 흰 공이 들어갈 뻔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본인이 예상한 두께보다 조금 얇게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로 끌리면서 들어와야 엣지에 걸리지 않고 포지션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네. 조금 얇았던 관계로. 자, 검정색 8번 공 테이블에 올렸고 부드럽게 아하. 코너 포켓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흰 공이 들어가 버렸네요. 네. 지금 그 7번이었나요? And the red. 그 8번 이전의 공에서 포팅을 하는 각이 얇았던 아주 2mm, 네. 2mm도 아니고 한 1mm 차이에 의해서 저렇게 포지션이 엇그러지고 공격 성공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포켓이 그런 부분에서 섬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해주 선수는 또 이번 9번 공 포팅 네. 상황에서 아쉽게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거리가 멀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풀은 어렵습니다. 네. 맞추는 두께를 섬세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워요. 자, 이번에도 박현주 선수 수구가 좀 레일에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은 멀기도 멀었지만 각도는 괜찮았지만 워낙에 멀었고 레일에 큐블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또 치수가 나왔고요. 9번 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제 김혜영 선수 지금도 살짝 거리는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우측 아하. 코너 포켓 역시 자 이러면 구멍을 외면합니다. 임윤미 선수한테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쵸. 바로 너무 뭐 실수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공이 와버렸고요. 네, 바로 하단 코너 포켓에 들어갈 텐데요. 2점 and the red. 자, 2점 얻게 됩니다. 네. 참 그 8번에서 한 턴이 이닝이 한 번 돌았는데도 9번이 공교롭게 계속 어렵게 섰고 임윤미 선수한테는 9번이 쉽게 와서 이제 다음 브레이크 샷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더 커요. 어떻게 보면 이번 렉에서는 이민미 선수에게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임윤미 선수가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2회나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 정확하게 기록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일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물론 오늘 혹은 내일까지 더 많은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하이런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예선 1차 최고 득점 기록을 보유자 이민미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브레이크였는데요. 일단은 임윤미 선수가 브레이크 기회를 잡으면 다른 선수들은 그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브레이크 한 이후에 포지션들이 다 잘 서 있는 경우들이 예선 1차에 많았어요. 네네. 자, 지금은 조금 좋진 않고요. 1번색 노란 공이 아쉽게도 포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1번 포팅하고 다음 공이 빨간색 3번의 포지션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힘 조절이 아주 섬세해야 돼요. 근데 네. 얇은 각으로 1번을 포팅하다 보면은 지금은 급했어요. 네, 급했고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뱅크샷으로 쳐서 포지션을 할지 단순히 바로 왼쪽에 있는 코너 포켓을 겨냥할지를 완벽하게 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선 1차와 마찬가지로 진해주 선수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네. 반면 박현주 선수는 1번 공 포팅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은 포팅 자체가 어려운 공이다 보니 포지션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점프키를 갖고 나왔는데요. 포팅만 한다면 또 좋은 기회로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요. 3번 빨간색 어허. 공. 아쉽게 외면하면서 반대쪽으로 흘러가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맞출 수 있는 각이 없다면 어게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Okay. 네, 어게인을 네, 썼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게인을 쓰는 게 맞습니다. 김혜영 선수가 어게인을 썼는데 선수들은 전후반 각각 한 번씩 어게인을 쓸 수 있고 어게인을 쓰면 그 이전의 선수들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아 역시 3번. 어허. 8번이 8번이 네, 들어가 들어갔네요. 버렸어요. 예. 자 이러면 네 풀려 버렸어요. 예. 네, 테이블 자체가 네 그것으로 인해 3번에 풀렸고요. 그리고 1점. 왼쪽 네. 코너 포켓 들어가면서 1점 얻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완전한 오픈 찬스가 됐기 때문에 지금 좀 조금 힘이 좀 부족했고요. 완전한 오픈 찬스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치는가를 보는 것도 이거를 재미의 요소로 느끼셔야 됩니다. 예. 네. 얼마나 포지션을 가깝고 좋은 각도로 만들어 놓는지도 바라보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웬일인가요? 5번 공이 바로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 전에 공에서 5번으로 붙이는 포지션이 힘이 좀 부족했어요. 좀 가깝게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멀었고 이제 결과론적이긴 한데 이제 김혜영 선수가 어게인을 잘 쓴 겁니다. 네. 네. 예,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김혜영 선수에게 유리하게 흘러왔습니다. 네. 자,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이번 렉을 김혜영 선수가 끝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분명히 테이블이 그 일반적인 국내에서 접하는 천과 테이블보다는 조금 더 굴러요. 분명히 반발이 있고 이런 테이블 반발이 분명히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무심코 치는 순간 이게 짧은 샷클락에 의해서 무심코 치는 순간 저런 조금 멀리 가고 많이 가게 되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자, 이제 노란색 포인트 공 2점을 획득하기 위한 9번색 공 하나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자세가 참 좋네요. 9번 봉 어허. 우측. 하지만 공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또 이민미 선수에게 기회가 네. 왔네요. 방금 김영 선수가 친 공이 쉬워 보이는 듯 한 공들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공입니다. 네. 완전하게 직선 놓쳐서 45도보다 이하인 각을 쳐야만 하는 그런 공들은 어느 선수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 이민미 선수도 9번 공 포팅에 실패하면서 네.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약간 거리가 좀 멀었죠. 예, 멀었고 큐볼이 레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 큐볼이 항상 레일에 붙어 있는 상황은 항상 숙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진해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거리도 멀고 레일에 붙어있는 이 공 과연 들어갑니다. 네, 잘 처리했어요. 어려운 상황 끝에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진해주 네. 선수. 전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큐볼을 항상 하단 당점을 줘서 공을 컨트롤하는 것이 일반적인 풀의 방식입니다. 적구에게 상단 당점을 부여해서 전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공인 큐볼에 하단 당점을 줘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단을 많이 주는 풀에서 상단밖에 줄 수 없는 큐볼이 레일에 붙은 상태, 이런 상태의 공들은 그것만으로도 상황이 어렵지만 공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점. 언더블. 초반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던 진해주 선수, 이번 렉에서는 마지막 9번 공 포팅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경기 세 번째 브레이크 기회를 맞이합니다. 본인이 이미 이제 얘기할 때부터 경기장에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점수를 좀 따야 된다, 이런 상황들. 네, 앞서 두 번의 브레이크가 3볼 옵션에 걸리고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강하게 해봤어요. 네, 좀 강하게 쳐줬고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1번을 뭐 못 넣을 수가 없을 정도의 각도인데다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이 다음 공 3번이에요. 빨간색 공이죠. 가볍게 툭 밀어쳐서 1번 네. 그리고 빨간색 공 3번 공을 포팅하기 좋은 위치로 가져다 놓습니다. 밀어치기로 8번과 레일 사이로 흰 공을 빼낼 겁니다. 빨간색 공은 포팅 네, 들어갔고 좋아요. 자, 이제 진해주 선수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6번, 9번 컨비네이션을 노릴 것이냐 혹은 캐럼의 옆돌리기처럼 돌려서 포지션 플레이를 해서 공 하나하나를 처리해서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노릴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 개만을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도 회색 공 6번을 넣으면 분명히 9번의 키스가 날 확률이 커요. 네. 억지로 피하려고 하면 실수할 확률이 있습니다. 키스 날 걸 아예 각오하고 쳐야 돼요. 자, 6번 공 거리도 멀고 상당히 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각인데 1점. 6번 자, 포팅 팔- 성공하면서 1점입니다. 네, 8번 키스를 아예 겨냥을 한 것 같아요. 9번 키스로는 좀 포지션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민트색 7번 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포켓 성공. 좋아요. 자, 이 풀에서도 그렇고 캐럼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선수들끼리는 마감을 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큐 끝이 공을 친 이후에 움직이지 않고 걷어들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7번을 공략하는 상황도 그리고 대부분의 공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좋은 샷이 나올 때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을 치고 나서 분리각이 형성된 이후에도 큐를 걷질 않아요. 네, 지금 화면처럼요. 아, 런아웃. 와, 진해주 선수 브레이크 앤 런아웃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브레이크 앤 런아웃이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한 발짝 좀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66점. 자, 앞서 두 번의 상황에서 브레이크 앤 3볼 옵션에 걸렸던 진해주 선수였는데 이번 브레이크는 달랐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치면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 이 정도 힘으로는 늘 했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강하게 때려보는 거죠. 아마 다음 브레이크에서도 방금처럼 설정된 힘을 이용할 겁니다. 진해주 선수 오늘 경기 네 번째 브레이크 시도입니다. 국내 랭킹 4위에 올라있는 진해주 선수. 자, 진해주 브레이크. 자, 이번에도 조금 강하게 쳐줄 건지요. 네, 감을 좀 잡은 것 같네요. 네. 아, 좋아요. 지금은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을 잡았어요. 예. 지금 치는 힘이 어느 정도 이 세이프티.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힘의 범위를. 자, 이번엔 가볍게 포팅 성공. 자, 진해주 선수는 분명히 랭킹이 지금 현재는 4위지만 1위로 했었던 친구고요. 네, 2019년도 1위. 네, 훨씬 랭킹이 많이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네,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네. 보통 그렇게 되면은 어린 선수들, 나이가 어린 편인데 어린 선수들은 공을 놓거나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수는 다시 랭킹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강력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1점. 그만큼 당구에 대한 열정도 네, 큰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소 때는 저한테 공에 대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네. 예, 사는 곳은 달라도 전화로 막 물어보고 이래요.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모범생이네요. 당구 네. 모범생. 1점. 자, 거침없이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포인트 공들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점수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2점. 아,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공인데요. 단순히 화면에 보이는 포켓에 퍼팅하면은 역회전을 많이 걸어줘야 돼요. 바로 9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뱅크샷을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포지션. 네, 생각보다는 함정 있는 공입니다. 이 공은.
자동으로 익스텐션이 적용이 되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여유 가질 수 있어요. 네, 확실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그냥 멀리 뽑아놓네요. 네, 그냥. 넣는 것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네. 뱅크샷도 부담스러웠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8번 공과 9번 공 두 개 남겨둔 상황. 아, 좋아요. 지금 저거를 역회전으로 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진해주 선수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노잉글리시로 칠 수도 있는데 그런 포지션이 참 어려워요. 또 퍼팅에는 쉴 수 있어도요. 네. 야, 9번 공 포팅까지 성공하면서 두 번째 브레이크 앤 런아웃 성공입니다. 연속 두 번의 브레이크 앤 런아웃. 야, 오늘 완전 마음을 먹고 왔어요. 예. 네. 예선 1차전에서는 30점에 그쳤는데 사실 저 선수가 30점에 그칠 선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마음을 먹고 왔네요, 지금.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은 이제 어깨가 쉽기 때문에 선수들은 앉아 있는 선수들은 이제 또 나름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네. 진해주 선수가 흐름이 좋은 거를 막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브레이크에서 미스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미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경기 5번째 브레이크 진해줍니다. 진해주 브레이크. 자, 이번 브레이크에 따라서 얼마나 더 멀리 달릴 수 있을지가 네.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런아웃에 또 성공하면 다득점 네. 확정입니다. 너무 좋아요. 야, 이거는 네, 확실히 지금은 두께 미스가 조금 났어요. 브레이크에서는. 근데 힘 조절의 범위를 완벽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좀 좋은 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1번 공이 또 포켓 앞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네. 가볍게 톡 밀어 넣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이민미 선수의 48점이 하이런 최고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네, 지금 배치로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미미 선수가 예선 1차 최고 득점 기록자인데 지금 이 선수가 큐를 잡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1점. 네, 레일에 붙지만 않으면 또 무리가 없고요. 네. 주황색 5번 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우측 하단 코너 포켓으로 힘차게 포팅합니다. 자, 레일에 붙어도 6번까지는 일단은 무리 없이 칠 수 있습니다. 네. 6번까지는 포지션 플레이는 조금 난해해졌는데 어떤 식의 포지션을 할지요. 가볍게 굴릴 것 같긴 한데요. 가볍게 툭 밀어쳐서 사이드로 네. 사이드 포켓 성공합니다. 포인트 볼 1점 획득. 자, 7번. 지금 이 상황은 강하게 끌어쳐야 되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 함정은 좀 있어요. 분명히 함정은 좀 있고 먼 거리라 끌어치기도 어렵습니다. 저거예요. 네. 8번 공 정말. 포팅하기 너무 좋은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샷입니다. 지금은. 8번 공까지 그러면서 9번 공 노란색 공을 위한 포지션 플레이까지. 네. 저 정도 거리에서 이제 뭐 9번은 무리 없고요. 3번 연속 브레이크 앤 런아웃 성공시키는 진해주 선수입니다. 저 정도 7번을 처리하기 위한 저 정도 큐볼과 7번과의 거리에서 8번이 있는 곳까지 포지션을 위해서 끌어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포팅도 정확하게 하고 포지션의 각도도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야, 완전히 브레이크에 대해서 감을 잡은 진해주 선수. 네, 저게 정말 수익권의 랭크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 저게 기본적인 실력입니다. 최근 서바이벌을 이점. 보시는 분들이 좀 실수가 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경기력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샤클락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테이블이랑 공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런 경기력 모든 선수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진해주 선수의 독주가 네, 계속되고 있는데요. 6번째 브레이크 시도입니다. 벌써 100점이 넘었죠. 네.
자, 지금은 아, 네네. 예. 네, 옵션은 안 걸렸지만 좀 많이 얇았어요. 네. 많이 얇게 맞았고 그래도 다득점을 획득한 뒤에 뭐 초구 파울을 하거나 옵션에 걸린 상황이 아니라서 네. 뭐 흐름이 끊기진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일단 한번 해봐야죠. 자, 이번 색 파란 공을 포팅 시켜야 되는데 아, 코너 포켓으로 넣습니다. 아, 감은 분명히 진짜 좋아요. 지금 5번에 완전히 3번을 칠 수 없을 정도로 막힌 건 사실입니다만 네. 저 각도 자체도 포팅하기가 어려웠는데 컨디션이 좋아요.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크게 돌려봤지만 네. 공을 맞진 못하고 빙 돌아 나오는 수구입니다. 아, 자, 네. 드디어 박현주 선수에게 기회가 갔네요. 세 번이었나요? 지금 브레이크에 넣어놓으신 예, 세 번 세 정도. 번의 브레이크를 네, 세 넣어놓으셨어요. 번이었고요. 아, 네, 미소를 보이네요. 한 뭐 5분에서 10분 가량 박현주 선수 앉아만 있게 됐거든요. 네. 나머지 선수들도. 나머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볼인핸드라서 나머지 두 선수는 더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이제 박현주 선수도 신혜주 선수가 한 것만큼 보여줘야 돼요. 네, 점수를 올려 붙이기 위해서는. 아, 근데 참 난해합니다. 참 아, 까다롭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익스텐션이 적용될 정도로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네, 5번 키스가 부담스럽거든요. 주황색 공. 네, 저게 부담스러운 네. 거예요. 네. 자, 3번 공 포팅에 성공하면서 1점 획득. 자, 큐볼로 보라색 4번 공을 다이렉트로 푸팅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각도 자체가 넘어가 버린 것 같고요. 뱅크샷을 좀 시도해야만 포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뱅크샷. 3쿠션의 뱅크샷과는 다른데요. 자, 지금은 뱅크샷은 아니었어요. 네, 8번을 노렸습니다. 캐논샷으로 8번을 노렸고 각이 워낙 얇게 가야 되고 먼 공이라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공을 시도했습니다. 네, 캐논샷인지 캐롬샷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캐롬이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동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캐롬샷으로 알고 계시지만 캐논샷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네, 많은 여러 원서들이나 이런 책들을 봐도 전부 캐논샷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민민 선수가 어게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김혜영 선수에게 넘어갔죠. 자, 임현민 선수도 본인이 흐름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어려우면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게인 한번 써 본 거고요. 네, 잘 썼어요. 임현민 네. 선수가 어게인을 잘 쓴 겁니다, 이건. 또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선수를 전반전에 한 번씩 어게인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자신이 쓸 수 있는 기회들은 다 써야 됩니다. 최적의 상황으로 본인이 흐름을 이끌어 가야 돼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민미 선수 기회가 왔습니다. 어게인 네. 이후에 4번 공 무리 없이 포팅했고 이제 5번 공 주황색 공까지 사이드로 성공합니다. 지금은 이제 7번, 8번 캐논샷이 될 것 같아요. 네. 수구로 8번을 맞춰서 포팅을 하는데 이제 7번이 어디로 갈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6번이죠. 회색공 6번. 지금 다이렉트가 되나요? 되네요. 다이렉트 되네요. 아, 되네요. 아, 되네요. 아, 자꾸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헷갈려요. 그쪽 화면하고 이제 선수들하고는 그 네네.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네. 있어서요. 아주 가볍게 미세하게 어허. 와 밀어 넣습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했어요. 네, 엣지를 맞고 들어갔고 이민미 선수의 표정을 봐도 약간 두 가지가 좀 섞인 것 같아요. 위험했다라는 표정하고 지금 당장 이 공이 어려워요. 네, 네, 그렇죠. 네, 어려워요. 익스텐션을 써야 됩니다, 이거. 익스텐션이 적용이 됐고 이리저리 위치를 선정해 가면서 네, 넣을 수 있는 포켓은 하나가 맞는데 두 개를 겨냥하는 것 자체는 어려워요, 각이. 네, 맞아요. 어렵습니다. 자, 공과 공의 사이는 30cm에서 50cm 정도가 가장 최적입니다.
뭐 양보를 해도 한 60에서 70cm 정도까지인데 지금은 30cm보다도 가까운 상황. 그러니까 공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졌죠. 자, 다시 진해주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 이번에도 근데 9번 공이 포켓을 외면합니다. 네. 자, 조금 여유가 있었나요? 약간은 준비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 보여요. 네. 실패하고 난 뒤에 근데 표정은 밝아요. 네. 자, 박현주 선수 9번 공 네. 2점. 코너 포켓 성공하면서 포인트 볼 얻고 2점 획득합니다. 자, 지금 박현주 선수와 김영 선수는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저기 나의 미스테이크. 내 실수였어. 진해주 선수가 항상 유쾌해요. 예. 네, 항상 유쾌하고 재밌는 친구인데 네. 1차 때 마이너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워했어요. 마이너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시합 끝난 뒤에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거든요. 경기력을. 그렇죠. 유도 또 공이 또 많이 안 섰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참 행운이 안 따랐었던 1차였고 이번 2차 예선 때는 좀 100점 방금 전까지 지금 박현 선수가 9번을 포팅하기 전까지 100점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 좀 점수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의 밝은 성격이 나오죠. 박현주 선수 오늘 경기 자신의 두 번째 브레이크 샷입니다. 직접 굴려서 네, 다행이에요. 자, 스크래치가 날 뻔했지만 일단은 기회가 이어졌고 하지만 다이렉트로 퍼팅할 만한 곳이 마뜩치가 않아요. 네. 네. 1번, 8번 컨비네이션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검은색 8번을 사이드 포켓, 화면 하단 사이드 포켓으로 겨냥할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검정색 봉이 사이드 포켓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자, 지금은 포팅이 정말 어려운 컨비네이션 샷, 그리고 키스샷, 캐논샷, 이런 특수샷들, 뱅크샷까지요. 정말 포팅 자체가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포팅이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1번, 8번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포지션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네, 잘 맞춰냈고요. 자, 잘 맞추긴 했습니다만 1번 공 네.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박현주 선수입니다. 자, 현재 6점인 김영 선수가 완전한 오픈 찬스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저희는 오픈 찬스로 봅니다. 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또 심플하게 생각해서 쳐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좀 획득해서 기회를 이어 나가야만 역전의 기회도 있고 또 이제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준결승 진출 노려야만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런아웃 몇 번 하면 또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맞아요. 갑작스럽게 많은 점수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2번 공 사이드 포켓 성공. 자, 일단 전반 시간은 마감이 됐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 브레이크의 런아웃을 계속 한다면은 진해주 선수의 점수가 현재 진해주 선수의 점수가 김영 선수의 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시간 충분히 김혜영 선수가 쓸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플레이해야 되고요. 맞아요. 조금 포지션 플레이 나쁘지 않고요. 화면상 보이는 사이드 포켓 이상으로 큐볼이 넘어와 줄 정도의 힘 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약하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네. 좀 생각보다 강하게 쳐줘야 돼요. 아, 네, 좋아요. 생각보다 네. 강하게 넘어와줘야 돼요. 저렇게.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강하게 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힘을 더 줬을 때 넘어오지 못하거나 혹은 9번으로 인해서 브릿지를 하는 팔이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팔도 자유롭고 포지션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6번이죠 지금. 6번. 1점. 6번 공 포팅 성공하면서 1점 얻게 됩니다. 6번에 이어서 연속으로 이제 9번 공 포인트 볼 넣게 되면 2점인데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고요. 그렇죠. 이번 공 넣고 이제 브레이크 기회까지 맞이해야 됩니다. 성공시키면서 2점 획득. 2점. 네, 좋아요. 언더블랙. 일단은 네. 이면미 선수의 기분이 궁금하네요. 분명히 이면미 선수는 1차 때도 전반전 때는 좋지 못한 모습, 이면미 선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토탈 140점을 142점을 쳐내버리는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그렇죠. 보였거든요. 거의 후반에 나온 공격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마 이 이면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영 선수도 지금 점수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렇죠. 벌어두면 좋죠. 그렇죠. 뭐 점수를 벌어두는 걸 떠나서 역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네. 김혜영 선수 현재 김혜영? 18점, 이민미 선수와 동점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브레이크를 통해 다득점 노려볼 수 있을까요? 강한 브레이크. 세이브. 자, 1번과 큐볼의 각도가 좀 궁금하네요. 아, 이거는 참 포지션 플레이가 어렵습니다. 네. 정말 포지션 플레이 어렵고요. 가볍게 그냥 밀어쳐서 보이게만 하는 정도. 예, 맞아요. 저렇게 쳐야 돼요, 지금은. 네. 2번과 큐볼의 거리가 멀게 되는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좌우로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달리 선택이 없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 2번 파란색 공까지는 거리가 꽤 먼데요. 좋아요. 한채 정말. 오차가 없었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지금은 포지션 플레이까지 아주 좋았고요. 자, 이러면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할 수 있는 판이 벌어졌어요. 네. 괜찮아요. 이거 네. 아주 상황이 좋습니다. 자, 3번 빨간색 공도 1점. 1점 성공합니다. 자, 조금 덜 가야지 쉬워질 텐데요. 네. 가기 조금 애매하죠. 네. 4번을 사이드 포켓으로 넣으려는 의도인데 퍼팅을 하면은 6번과 점점 멀어지는 각도예요.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각도입니다. 스탑샷으로 공략하고 네, 맞아요. 스탑샷 공략 잘했어요. 네. 지금 이제 회색 6번과 큐볼의 각도가 조금 어려워도 지금은 욕심내면 안 되고 저렇게 스탑샷으로 거리를 좁혀서 성공률을 높이는 포지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6번 회색 공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측을 공략했고 우측 코너 포켓 들어갑니다. 잘 쳐냈고요. 자, 이제 차인벨이 울리면은 선수들이 예전 1차 때는 아주 조급하게 쳤거든요. 근데 지금 김영 선수는 아예 흐름을 타고 그거에 맞춰서 치는 모습을 보이듯이 네. 선수들이 그만큼 적응을 한 거예요, 이제. 사람 정말 적응의 동물이네요. 맞아요. 자, 7번 공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8번은 이제 사이드 포켓에 겨냥을 한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쳐서 옆 돌리기 형태로 포지션을 하든지 아니면 끌어치기로 투 쿠션으로 돌려야 되는데요. 저 어떤 방식을 할지요. 사이드 네, 옆 돌리기 형태로 옆 돌렸고 돌리기. 회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예, 오, 이러다 흰 공이 아하. 들어가네요. 스크래치가 네. 났습니다. 자, 지금은 더 강하게 치던지 아니면 회전을 아예 뺐어야 돼요. 아, 많이 아쉽겠어요. 네, 지금은 조금 완벽하게 선택하지 예. 못했어요. 아, 본인도 아쉬운지. 네, 아쉽죠. 얼굴에서 마스크로 표정이 가려져 있는데 다 드러나네요. 네. 아, 정말 잘 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민미 선수, 아하, 네. 그런데 이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전반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알 수 없는 흐름으로 마무리된 전반전이지만 진해주 선수가 좀 두각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네, 자, 진해주 선수가 하이런 60점,
와, 야. 이민미 선수가 기록했던 48점을 훌쩍 넘으면서 92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민미 선수 후반전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 후반전은 더욱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자 풀 서바이벌 1차 대회 예선 9번째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진혜주 선수는 좀 여유 있는 표정이긴 한데 이제 후반전 들어서 이민미 선수가 또 폭발할 것인지. 네, 네, 후반전 봐야죠. 공교롭게도 이민미 선수의 순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민미 선수 오늘 경기 두 번째 브레이크. 네, 아까 전반전에 정확한 역순이네요. 네. 네네, 그렇게 됐고 이민미 선수는 분명히 마인드 컨트롤이 강한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 쪽으로는 뭐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왔을지요. 또 본인도 예선 1차 후반전에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포지션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타구 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오긴 하거든요. 자, 2번에서 3번 넘어가는 거는 정말 좋았고요. 1점. 3번 포인트볼 푸팅 성공하면서 1점 획득. 화면상 회색공 6번이 9번을 지나쳐서 코너 포켓에 진입할 수 있다면 지금 포지션은 뭐 전체적인 배열은 다 좋습니다. 4번 공 역시 코너 네, 포켓으로 좋아요. 밀어넣습니다. 부드럽게 밀어서 네. 콤비네이션 하나요? 아니, 네. 밀어넣네요. 자, 투 쿠션을 이용하고요. 자, 지금 완전 무리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7번 민트색 공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톡 사이드 포켓에 성공시킵니다. 네. 자, 저만 지금 너무 그런 타이트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민미 선수가 전반전하고 달라요. 네, 분명히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예. 후반전의 공기를 다르게 만든 이민미 선수. 2점. 네, 런아웃. 브레이크 앤 런아웃 성공시킵니다. 역시 달라졌네요. 분명히 아니 지금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뚜껑 이제 열어본 건데 네. 좀 무서워요. 후반전의 여왕 네. 이민미 선수. 네. 이민미 선수는 중간에 선수 생활을 중간에 잠시 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육아 활동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선수 생활을 잠시 접은 적이 있었는데 런아웃. 그 이후에 선수로 복귀를 했을 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전만큼 최고의 자리를 구가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네.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바로 보여줬고 분명히 당구를 못 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만으로도 정신력이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설명이 다 되죠. 자, 브레이크 앤 런아웃 이후에 오늘 세 번째 브레이크 샷. 세이브. 자, 지금 좀 키스가 나서 그리고 또 1번이 퍼팅이 돼버려서 조금 어렵게 섰지만 자, 저는 분명히 공기 흐름이 다름을 느꼈기 때문에 좀 매서운 공격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내가 이뮤입니다. 네. 하지만 파랑색 2번 공은 포팅에 실패했습니다.
네, 분명히 표정이 달라요. 네, 전반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김혜영 선수는 네, 뭐 오픈 찬스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어우, 아, 아하. 실수가 남았어요. 네, 지금은 실수가 분명히 맞고요. 네, 조금 틀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전반전에도 마지막 이닝에서 자신의 기회를 잘 살리다가 막판에 좀 아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네,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화를 시키느냐가 중요한 심리 싸움이 될 수도 있는 풀 종목인데다가 20초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타이트한 상황들이란 말이죠. 1점. 반면에 박현주 선수 이번 기회에서 자신의 빨간색 포인트 공 성공시키면서 1점 획득. 보라색 4번이 8번을 지나쳐서 코너로 포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꽤 까다로운 공이 쓴 겁니다. 네. 자, 지금 보라색 네, 컨비네이션일까요? 4번 공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뱅크샷으로 강하게 뱅크샷. 자, 이 공의 행선지는 결국 네. 자, 지금은 도저히 8번 컨비네이션도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그냥 한번 강하게 쳐서 어느 정도 행운을 노린 거예요. 네. 지금 서바이벌의 룰에서는 저런 게 필요합니다. 자, 다소 긴 거리에 4번 공이지만 진해주 선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주 선수는 흐름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전반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것 같고. 자,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저 선수가 잘 치는 선수인지 혹은 잘 치는 선수라도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저 선수의 걸음걸이를 봐야 돼요. 네. 네, 걸음걸이가 얼마나 경쾌하고 일정하게 일반적인 걸음걸이가 항상 유지되는지, 그리고 걸어서 좀 스탠스를 잡고 어드레스까지 취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균일하게 움직이는지를 봐줘야만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해주 선수는 좋아요. 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정한 템포, 일정한 이점. 공격 네. 속도. 자, 9번 코퍼팅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네, 이런 리듬과 템포를 이어가는 거는 비단 풀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캐롬을 보시는 분들도 저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전반전 온전히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던 진해주 선수. 이번에도 또 한 번 브레이크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참, 내 선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참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쵸. 상황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를 하고 또 풀 서바이벌 경기를 중계하면서 선수들 역시 좀 얼굴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네, 마스크를 써서 좀 아쉬워요. 네, 마스크를 써서 아쉬운 것도 표정들이 참 다양하고 네. 참 좋은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보던 프로필 사진보다도 훨씬 더 미인들이고 한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또 분명히 경기력 영향이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7번째 브레이크샷 시도하는 진해주 선수. 세이프티. 자, 지금은 야, 좀 어렵습니다. 6번이 얄궂게 너무 많이 와줬고요. 예. 컨비네이션으로는 1번, 6번을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일단 공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뭉쳐 있다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네, 줄했어요. 네, 저렇게 세게 쳐야 돼요. 다이렉트로 퍼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섬세하게 잴 수 없으니까 강하게 때려서 한번 행운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바이벌에서만 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이거는. 자, 후반전에 여왕 이문미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네. 분명히 저는 다른 공기를 느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선수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어떤 선수가 공격을 하거나 플레이를 하면은 앉아있는 선수들은 느낍니다. 느낌이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네. 네. 3번 공 포팅 성공하면서 1점 획득하는 이문미 선수.
4번 공. 자, 네네네. 뭐 맞출 수는 있는데 저 어디에 포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공이 오른쪽에 많이 뭉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뭉쳐 있긴 한데 4번이 없다고 보라색 4번이 없다고 치면은 사실 크게 뭉쳐 있는 공은 아니에요. 네. 다만 4번 포팅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어게인을 썼죠. 자, 어게인을 써서 다시 한번 이민민 선수가 네. 나왔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는데요. 차인벨을 올렸습니다. 4번 공. 코너 포켓으로. 네, 코너 포켓. 하지만 외면합니다. 자, 지금은 수비가 닿는데 분명히 수비를 노린 샷은 아니고 포팅할 곳이 저기밖에 없긴 했어요. 뱅크샷으로 저 코너를 보는 대각 코너가 대각 뱅크가 굉장히 어려운 제 뱅크 샷 중에서 제일 어려운 샷인데 네. 아, 김명 선수 네. 어게인을 쓴 이후에 나왔거든요. 네, 오히려 공이 더 안 좋아졌어요. 자, 점프샷을 시도하면서 4번 공 노려봤지만 4번 공은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스크래치가 안 된다면 노 익스텐션. 네, 스크래치가 안 된다면은 박현주 선수도 공이 쉽지 않고요. 아마 이 박현주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격이 성공하지 않는다면은 진해주 선수까지 그 어려운 공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네. 게임. 어게인을 썼습니다. 아, 어려운 상황이 후반전 시작되자마자 선수들에게 닥쳤습니다. 참 문제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김명 선수한테 턴이 넘어왔을 때 공격이 실패하면 박현주 선수는 다시 어려운 공을 받을 확률이 큰 배열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야, 자, 다시 이렇게 되면서 뭉치고요. 다시. 자, 나름 그래도 공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라인이 살짝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화면상 왼편으로 보이는 사이드 포켓으로 겨냥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요. 네. 자, 화면 아래쪽에 있는 네. 사이드 포켓으로 가볍게 좋아요.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지션 플레이가 영 까다로울 정도로 배치가 좋진 않아요. 네. 일단은 또 수구 흰색 공이 근처에 또 네. 막 여러 개 공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번을 포팅에 성공하면 민트색 7번, 6번이 아니라 7번을 통해서 9번을 컨비네이션 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가 쉽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5번을 잡는 사람이 7번, 9번 컨비네이션으로 인한 보너스 2점을 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획득할 기회가 있어요, 지금. 자, 그 5번 공 진해주 선수가 코너 포켓에 성공시켰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가볍게 밀어치기만 하면 7번, 9번 컨비네이션으로 공격 이어가고 또 7번 포지션이 이어지는 7번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 전반적인 배치기 때문에 너무 좋죠. 예. 진해주 선수한테는. 6번 공 아주 가볍게 톡 네. 밀어치면서 1점 획득. 진해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좋은 공을 받은 거예요. 네, 7번 공 민트색 그리고 그 앞에 노란색 9번 공이 있는데요. 2점. 자, 9번 공까지 포팅 성공하면서 2점. 이렇게 되면 9번 공이 다시 꺼내지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어쨌든 방금 같은 9번은 완전히 보너스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전반전에 다득점한 진해주 선수인데 후반전 역시 다득점의 기회가 찾아온 듯합니다. 네. 흐름까지 좋네요. 흐름까지 좋아요. 벌써 진해주 선수 102점 돌파한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 진해주 선수는 오히려 140점 이상을 노리네요. 2점.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선수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할 겁니다. 140점을 142점에 임민우 선수의 최고 기록을 네. 넘겨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흐름이 좋습니다. 야, 전반에 좋은 흐름이 후반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렉이었는데 그 그렇죠. 어려운 상황들을 진해주 선수가 이어받았고 마지막 공까지 포팅을 시키면서 2점. 1차 때는 그 첫 번째 예선 때는 보이지 못했던 좋은 샷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마감 이런 그 큐를 끝까지 뻗은 뒤에 걷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해주 선수 8번째 브레이크샷. 네, 너무 좋네요. 네. 야, 다른 선수들은 지금 후반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속이 탈 것 같거든요. 네. 자, 평소 같으면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진해전 선수의 플레이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초구도 좋고요. 플레이 자체가 아주 깨끗합니다. 네, 어려운 네. 상황들이 그만큼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쉽게 풀어가고 있어요 게임을. 자, 다소 먼 거리에 있는 3번 빨강색 공. 사이드 포켓 성공합니다. 포인트 좋아요. 1점 획득. 자, 저렇게 한 2바퀴 정도 굴리는 끌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저 2바퀴 정도를 구름을 요구하는 끌어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데 자, 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어요. 네. 거리에 상관없이. 공들을 계속 이제 구멍에 넣으면서 쉬워 보이지만 네. 그 안에는 또 그렇게 어려운 작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한 바퀴 차이에 따라서 공의 한 바퀴 아니 반 바퀴 차이에 따라서 플레이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게 풀입니다. 엄청나게 섬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각도에 따라서 요구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해주 선수는 너무 쉽게 치고 있어요. 700 하단에 있는 사이드 포켓으로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번 공을 향한 자. 포지션까지. 네, 뭐 점수를 몇 점이나 딸 수 네. 있을지가 더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8번 검정색 공 네. 코너 포켓으로 성공시키고요. 이제 9번 노란색 공을 향한 포지션 플레이까지 거침이 없습니다. 네, 바로 어드레스 들어가죠. 네, 바로 어드레스 잡고 9번 공 성공시키면서 좋아요. 2점 획득. 브레이크 앤 런아웃 성공합니다. 아, 야, 브레이크도, 후반전에서도 네. 거침이 없네요. 126점까지 올라서는 진해줍니다. 네, 뭐 아주 그냥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고 그냥 엄살 부린 거예요. 1차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는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네. 삼촌 어떡해요 막 이러는데 참 잘하는 친구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랬겠냐면서도 이제 2차 예선 때 보여주네요.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고 나온 이번 예선 네. 경기인데요. 예선 2차 경기에서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초구에서 조금 뭐 약간의 차이가 나서 어렵게 쓰지 않는 이상은 풀어진 상황에서 실수를 안 할 것 같은 흐름이거든요. 브레이크 앤 런아웃 이후 오늘 경기 자신의 9번째 브레이크 샷을 시도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브레이크가 미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턴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네. 자, 미미미 선수한테는 까다롭게 왔네요. 네네, 지금 어게인을 썼죠. 네, 어게인이 맞습니다. 예. 뭐 무언가를 다이렉트로 공략할 수 있는 공이 별로 없어요. 본다면은 1번, 7번 컨비네이션과 1번, 2번 캐논샷 양쪽으로 노리는 투웨이샷 정도? 예. 네, 저거 네, 1번, 7번. 스크래치가 되나요? 아, 그러네요. 따라가나요? 이 흰 공이 멈춰섰어요. 자, 이게 지금 안 빠진 게 아닌 것 같은 것이 각도 재는 거 봐서는 그 엣지에 걸려서 공이 1번 공이 공략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가렸어요. 분명히 엣지에 가렸어요. 그러네요.
이럴 때는 그냥 강하게 때리는 네, 건가요? 한번 파울. 쳐보는데 지금은 볼이네. 좀 강하게 치기에는 아쉬운 것은 각도가 많이 없어서 오히려 부드럽게 회전을 살려서 쳐야만 맞았을 것 같았는데 일단은 좀 아주 섬세한 판단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임윤미 선수 1번 공 포팅 성공. 아하. 점프를 해야만 하네요. 네, 점프를 해야만 하고 자 거리나 각도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점프는 항상 3차원을 사용한다고 했죠. 예,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 풀에서만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점프샷 성공시킵니다. 좋아요. 네, 자 급합니다. 그쵸. 정면. 20초 이내에 뭐 큐 가지러 갔다가 다시 나와서 샷 해야 되거든요. 큐 정리할 새가 없고요. 자, 3번 포인트 볼 넣으면 1점입니다. 1점. 1점 획득. 네. 자 임윤미 선수는 네 분명히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려고 할 거예요. 뭐 8강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인드로 뭐랄까 좀 도망가는 플레이를 할 선수는 아닙니다. 예. 자, 주황색 5번 공을 노려야 하는 상황. 하단 왼쪽 포켓, 코너 어허. 포켓. 아우, 돌아 나왔어요. 자, 이번에 시합에 출전한 선수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엣지에 걸리는 순간 공이 참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커진다. 네. 네. 이게 테이블의 특성일 수도 있고 공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자, 난도가 분명히 있어요. 테이블은 분명히 난도가 있지만 자, 테이블 자체가 뭐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뭐 어디 흐른다거나 튀진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퍼팅에는 집중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포지션에 대한 것은 감각적으로 풀어나가고 퍼팅에 대한 집중만 올고지해서 좀 기회를 이어나가는 쪽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김혜영 선수가 지금 현재 1점에 그친 상황인데 네. 빨리 이번 이닝 자신의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익스텐션 콜이 귀에 꽂혔을 거예요. 네. 네, 일어나는 게 맞고 자, 다 잡고 들어가야죠. 자, 이제 침착하게 급할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1점. 침착하게 포인트 얻습니다. 네. 자, 이제 테이블에 남아있는 공은 단 2개. 자, 안정적인 방식은 네, 하단을 줘서 네, 좋아요. 저런 방식으로 네, 네, 코너 포켓 풀어치기 뭐 시켰고요. 조금 센가요? 네, 괜찮네요. 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각도 같고요. 코너 포켓에 이번에도 아하. 엣지에 걸렸어요. 자, 아, 저럴 때 선수들 심정 어떨까요? 그냥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게 아니고요. 제 몸이 그냥 본인의 아. 몸이 철렁 내려앉는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김혜영 선수에겐 이점. 너무도 해석한 이점. 9번 공을 박현주 선수가 아. 가져갔습니다. 자, 김혜영 선수는 자칫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점수를 최대한 많이 벌려놓아야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요. 반드시 넣어야만 했는데 자, 뒷목 잡는 상황이겠죠. 네, 이거 뭐 뒷목 잡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잠이 점프샷 안 오죠. 괜찮았고요. 네. 임윤미 선수 침착하게 1점. 점프샷 이후부터 포팅하는 모습.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김혜영 선수 애석하게도 엣지에 걸렸던 네. 이 9번 공까지. 자, 확실히 엣지에 걸리는 순간 조금 안 들어갈 확률이 커요. 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좀 퍼팅을 약간 놓은 상태에서 치다 보면 저럴 확률이 있습니다. 네. 박현주 선수 오늘 경기 세 번째 브레이크 샷인데요. 세이브.
브레이크 좋네요. 자, 지금은 포인트 공이 네 들어갔죠. 아 바빠요. 바빠요. 이소 심판은 이제 포인트 공인 6번도 꺼내줘야 되고요. 네. 네 재밌는 상황이 나오죠 이제. 자 6번은 포인트 공이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여야 되는데 놓을 데가 없어요. 네. 네. 저 사이에 넣어야 되나요? 자 넣을 수 있을까요? 아. 만약에 넣어서 직선 상황이 안 되면은 뒤로 빼야 될 것 같. 네 뒤로 가야 돼요. 아. 네네네. 네 이소 심판이 지금 한번 재본 거예요. 예. 만약에 3번과 9번 사이로 6번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되나요? 네, 한번 다시 각을 보는데 네. 네, 진짜 안 돼요. 힘들겠어요. 네, 안 돼요. 안 될 것 같고. 자, 이러면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 렉에서. 네, 어려워요.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네. 뒤에다가 6번 공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소 심판이 이제 섬세하게 봐준 게 맞고요.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이 시간 동안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시간을 잠시 멈춰놓고 한 거기 때문에 선수들 플레이할 시간은 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박현주 선수 포팅에 실패하고 제자리에 돌아갔습니다. 다시 진해주 선수의 기회입니다. 자 지금은 뱅크샷을 하기에는 5번이 좀 걸려 보이고요. 커트로 화면 하단 오른쪽에 있는 코너 포켓. 창배를 네, 올렸고 맞아요. 커트로 코너 포켓 성공합니다. 자, 하지만 3번이 5번 때문에 주황색 5번 때문에 코너 포켓으로도 다이렉트로 공략하기는 어려우니까 컨비네이션을 시도해야죠. 예. 지금 이 정도는 성공해야 됩니다. 저 3번 공을 이용해서 5번 공을 코너 포켓에 네, 넣었습니다. 좋아요. 포지션은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네 화면 네네 이거는 킥샷을 이용해서 6번을 공략하는 겁니다. 네. 아하. 하지만 6번 공은 맞추지 못하고 네. 3번 공만 맞춰봤습니다. 투쿠션으로 넣어치기 형태로 3번을 맞고 6번을 큐볼이 6번을 때려서 6번을 퍼팅하려고 했던 의도였는데 조금 회전이 많이 들어갔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가스로 들어갔습니다. 네, 포인트 아주 획득. 조금만 더 셌다면 안 들어갔을 겁니다. 육 번 공 코너 1점. 포켓 성공. 3번 공과 6번 공 연이어서 포인트를 획득하는 이민미 선수입니다. 네. 자 분명히 테이블의 엣지에 걸려서 안 들어가는 상황은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경기는 더 심해질 겁니다. 테이블 천이 좀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됐고, 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저렇게 엣지에 걸렸을 때는 안 들어갈 확률이 더 커요. 선수들한테는 좀 더 높은 경기력이 요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이민미 선수 이제 9번 공 한 개만은 남겨둔 상황입니다. 9번 공 포팅 성공하면 2점 획득. 벌써 그 와중에 김혜영 선수가 마이너스 1점이 됐네요. 네. 하지만 이 전 이닝에서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본인한테 기회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마이너스로 벗어나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죠. 네. 자, 이민미 선수였는데 이 공이 가스로 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일점. 나머지 공들 포팅까지 성공시킨 이민미. 캐롬에서만 팔로우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풀에서도 분명히 팔로우의 개념이 있고 팔로우의 개념이 좋은 선수일수록 저렇게 엣지에서 걸려서 안 들어갈 것 같은 공들이 밀려서 들어가요. 기본기와 뭐 기초적인 기술에 분명히 이 풀도 팔로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세 번째 브레이크샷 이민미 선수. 아하.
자, 스크래치가 났네요. 네. 보이는 볼인 핸드가 주어졌습니다. 아, 많이 끌렸어요. 네, 많이 끌리고 조금 두꺼웠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수구인 흰공이 들어가면서 스크래치가 났고요. 이제 김혜영 선수 기회가 왔네요.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점인데 네,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볼인핸드 상황에서 푸스팟에 있는 공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가볍게 밀어치면서 코너 포켓 음, 성공. 아, 참. 1번 포팅도 어려웠는데 2번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네. 갈수록 태산이에요. 네. 각도가 안 보이는지 여러 걸음을 하면서 각도를 재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익스텐션을 파울. 익스텐션을 썼었나요? 익스텐션을 써서 지금 시간 타임에 대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보이는 여러 가지로 많이 풀리지 않는 듯한 김혜영 선수입니다. 네. 몇 번의 그 실수들이 계속 스쳐갈 겁니다. 네. 자, 지금 어느 정도 결과는 김영 선수에게는 결과는 좀 나왔지만, 자, 다음 대회도 있고 하다 보면은 뭔가 집중하고 이런 공을 쳐내고 이런 20초 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좀 더 훈련해 온다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지금 김혜영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박현주 선수까지도 경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좀 두 선수는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실은 네, 이렇게 되면서 김혜영 선수 네네. 아웃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점수가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포인트 볼을 넣을 때 3번, 6번은 1점이 아닌 2배가 되면서 2점씩을 얻게 됩니다. 어게인. 네네. 지금은 네네, 어게인이 없죠. 박현주 선수가 어게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박현주 선수가 후반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 어깨를 썼습니다. 네네. 오호. 2점. 자,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예,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네.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잘 쳐냈습니다, 지금은. 자, 이제는 좀 답답했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파란색 2번 공 노리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네. 이게 지금 공은 포지션이 굉장히 까다로운 공이 맞고요. 포지션을 신경 쓰다 보면 저런 방식으로 두껍게 바로 직전 네, 공 2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경향을 했어요. 잘 쳐냈고 어게인. 자, 보너스 점수를 득점했지만 자, 2, 3번 라인 포지션 라인은 어려웠고 지금 이 킥샷에서는 또 한 번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이제 진해주 선수까지 어게인을 쓰면서 모든 선수들이 어게인을 한 번씩 썼습니다. 자, 하지만 자. 파란색 2번 공은 속절없이 구멍을 외면합니다. 자, 오픈 찬스 2번만 처리하면 오픈 찬스는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오픈 찬스로 봐줘야 되고 뱅크샷을 할 것 같거든요. 조금 얇았어요. 예. 자,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컷샷보다는 뱅크샷이 합리적인 선택이 맞고요. 자, 현재 29점의 임유미 선수 과연 파란색 2번 공 얇게 코너 포켓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명히 2배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록 7분밖에 안 남았어도 집중을 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점. 어떠한 폭탄이 터져버릴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3번 포인트 봉
공 성공하면서 이제 점수를 2배씩 갖고 오는 임윤미 선수. 네. 아하. 9번공하고 이거. 키스가 되면서 이게 스크래치가 되네요. 정말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었는데. 자, 이명미 선수는 물론 이제 총점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선수 스스로는 갈 길이 바쁘다고 생각하는 시점인데 네, 이렇게 저렇게 되네요. 반면 박현주 선수에게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네. 잘 처리했고요. 네, 분명 이제 김혜영 선수가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이제 포인트봉 넣을 때마다 점수가 2배가 됩니다. 네. 다른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히려 기회가 됐고요. 자, 진해주 선수는 끝까지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100점을 넘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1차 예선과의 총점을 합한다면은 높은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네, 아차하면은 별로 높지 못한 점수를 받아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진해주 선수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네, 이거는 직접 끌어치는 것보다는 원 쿠션으로, 네, 쿠션을 이용해서 끌어치는 편이 훨씬 유리하고요. 네. 자, 쿠션을 맞췄지만 좀 많이 두꺼웠던 관계로 네. 큐볼의 힘이 다 뺏겼어요. 목적구에 다 뺏겨버렸고, 좀 뭐 거리 멀지만 각도는 나쁘지 않아요. 네, 마지막 노란색 9번 공 2점인데 이제 포인트볼 넣게 되면 2배입니다 점수. 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기회가 와서 잘 처리를 했어요. 네, 어쨌든 진해주 선수 역시 이제 준결승에 가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본인도 지금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9번을 넣고 좀 약간 안도의 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네. 분명히 흐름이 안 좋았었어요. 안 좋을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운이 좋게 8, 9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본인의 안정된 심리를 위해서는 지금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할 시점이 왔어요. 그렇죠. 진해주 선수 오늘 지금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브레이크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벌써 10번째 브레이크 샷입니다. 참 많이 치네요. 기분이 좋죠, 저러면. 진해주의 브레이크. 네. 네, 지금도 무리가 없는 형태로 서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화면 상단 왼쪽에 코너 포켓에 퍼팅을 하고요. 네. 돌아오는, 코너 포켓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저 힘 조절이 꽤 어렵거든요. 분명히 각은 얇은 두께였기 때문에 큐볼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제어를 해줬고 포지션 플레이가 잘 됐습니다. 3번 포인트볼 네. 성공시킵니다. 자, 완전한 일자라면은 끌어치기를 힘 조절만으로 정확한 힘 조절로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완전 일자가 아니라면 밀어치는 걸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완전한 일자였네요. 네, 분명히 진해주 선수는 평소 그 강력한 모습의 진해주 선수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1점. 자, 6번까지 차곡차곡 네. 포인트를 정립하고 있는 진해주 선수입니다. 지금도 큐볼이 더 굴러가서 7번과 각도가 일자에 가까워지면 포지션 플레이하기가 어려운데 참 적당한 각도로 뽑고 있어요.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포팅하는데 무리가 없으면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도로 계속 공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구 컨트롤 보여주는 진해주 선수. 이제 자신의 페이스까지 완전히 찾았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9번 공까지. 야, 실수 없습니다. 참
브레이크 앤 런아웃 성공합니다. 네, 확실하게 쳐내고 있고요.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한 명이 나가 있는 상황이면 정말 142점 이상을 노리나요? 141점입니다 현재. 참. 네. 근데 아직 이 선수의 브레이크가 네. 또 남아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점수를 모두 다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앉아 있는 두 명의 선수들은 표정이 없습니다. 네. 이게 한 번 경기가 또 안 풀리기 네.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또 브레이크 앤 런아웃 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이 가면 여기서 이닝 저 게임 종료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시간상. 이제 시간이 56초, 55초 지금 1분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진해주 선수가 마지막이거든요. 네. 자, 3번 처리하기는 쉬운 각은 아닙니다. 2번이 워낙 깊게 박혀 있고 포지션 플레이하기가 참 녹록지 않아요. 자, 네. 걸어서 밀어서 대단합니다. 자, 밀어서 너무 세요. 오, 조금 세요. 이게 스크래치가 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엣지에 걸렸어요. 자, 이러면 네, 코너 포켓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다이렉트로 네네. 자, 이러면 공격 이닝이 한 번 더 도네요. 네. 네. 자, 이번 이닝이 마지막 이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0초 되는 시점에서 이민미 선수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네. 박현주, 진해주 선수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기왕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선수들은 기회가 오면은 최대한 본인의 샷클락을 이용하면서 쳐야 됩니다. 그렇죠. 힘차게 보팅 성공시키는 이민미 선수. 자, 주황색 5번 공 하단 코너 포켓 향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퍼팅 성공. 네. 부드러워요. 분명히 나쁜 컨디션은 아니에요. 아닌데 조금 흐름이 좀 안 좋았고 1점. 6번 공 네. 포팅 성공하면서 포인트 1점 없습니다. 이 팔로우나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해주 선수가 워낙 흐름도 좋고 플레이도 좋고요. 자, 몇 점이나 더 회복하고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요. 네, 또 이게 1차전과 2차전 점수의 합산이기 때문에 네. 이민미 선수에게는 지금 이닝도 무척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분명히 이민미 선수는 1차에서 득점한 내용만으로도 거의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지만 더 많은 점수를 기록을 하면 좋은 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아직도 네, 더 욕심을 낼 겁니다. 이민미 선수는. 자, 이소 선수, 이소 심판이죠. 이소 심판이 이제 공을 좀 더 여유 있게 닦아도 되죠. 네. 시간을 다 이제 썼. 시간은 다 썼어요. 네, 시간은 다 썼기 때문에. 네. 이민미 선수 여기 네 번째 브레이크. 셋. 네, 조금 네 쉽지는 않지만 너무 이민미 선수 실력이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이고요. 끌어치기 이후 3번 빨간색 3번을 사이드 포켓으로 겨냥하는 네 빨간색 3번 공을 상단 사이드 포켓으로 겨냥하는 포지션 플레이를 할 겁니다. 파란색 2번 공 살벨 올리면서 익스텐션 코너 포켓 성공시킵니다. 자, 아직까지 익스텐션은 한 번도 쓰지 않았었네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3번 빨간색 공까지 사이드 포켓으로 성공시킵니다. 네. 자, 지금은 키스를 온전히 의도하고 포지션 플레이를 한 건 아니지만 행운이 조금 따라줬고 네 브레이크 앤 런아웃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진해주 선수가 분명히 많은 점수를 따놔야 된다는 거예요. 진해주 네.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네, 지금 이민미 선수가 35점인데 뭐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64점 이상을 하게 되면 1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우진 선수가 203점이거든요. 네, 총점 203점인 이우지 선수를 이기려면은 64점. 근데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하면은 2배의 점수를 받게 그쵸? 되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아하. 하지만 한번 여기서 네. 고비가 끝이 납니다. 자, 진해주 선수는 어려워요. 네, 진해주 선수는 조금 안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네, 더 이상 아. 점수를 뺏기면 뒷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기회가 오는 상황을 분명히 네. 예, 아쉽지만 이민미 선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도 네,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선방을 한 거예요. 네. 네. 자, 박현주 선수는 마이너스로 끝내긴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익스텐션이 적용이 됐고 네, 저게 맞습니다. 네. 천천히 해줘야 돼요. 천천히 9번 공을 향해 코너 포켓 좋아요. 성공시킵니다. 밴더블랙. 자, 익스텐션이나 차인벨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보통 1차 때는 급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선수들이 아예 자신의 리듬을 차인벨 위에다가 얹혀놓고 친다든지 아니면 익스텐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차인벨이 울린다고 해서 전혀 이 조급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네, 급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 차인벨 떨어지는 소리에 맞춰서 스윙을 네. 하면서 맞춰가거든요. 정말 빠르게 적응합니다. 네, 역시 선수들은 선수들이에요. 네. 자, 박현주 선수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모두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이닝이 자신의 마지막 이닝이 됩니다. 자, 과연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번째 브레이크 샷. 네, 브레이크가 네, 나쁘지 않아요. 1번에서 3번 넘어가는 각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4번 공 그리고 9번 공이 장애물이 될 확률이 크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 치나요? 부드럽게 톡. 장애물은 잘 피했는데 네, 푸팅이 좀 예. 네, 아쉽죠. 박현주 선수도 오늘 경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하지만 진해주 선수 지금 현재 125점을 기록하고 있는 진해주 선수가 마지막 이닝이 하필 또 진해주 선수에게 네. 넘어왔어요. 좀 여유 있는 상황인데 예. 공은 여유 있지 않아요. 아, 포팅 저렇게. 성공. 하지만 성경명 이게 이렇게 흰공 스크래치가 나면서 카메라 보면서 여유 있는 웃음까지 보여줬습니다. 세레모니를 하기 위한 스크래치. 그런가요? 세리머니 하기 위한 스크래치였나요? 좋아하네요. 예. 드디어 웃네요. 드디어. 좋아할 만하죠. 네. 뭐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정말 진해주 선수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연속 3번의 브레이크 앤 런아웃. 그리고 141점까지 올라갔던 상황들 그리고 플레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진해주 선수도 한 플레이를 했어요. 네, 방금도 잘했어요. 지금 살짝 화면에 나왔는데 이민미 선수가 자신이 기록했던 하이런을 깼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해주 선수가 이민미 선수가 기록했던 48점을 넘어서서 하이런 60점, 최종 득점 125점을 얻게 되면서 예선 2차전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앞서 마지막에 진짜 이 발랄한 세리머니까지 보여줬는데요. 과연 인터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손혜자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진해주 선수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경기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너무 떨렸고요. 초반에는 경기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많이 당황했었는데
후반 가고 브레이크가 맞으면서 이제 편안하게 공이 서서 이제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 시작할 때 그 소개 멘트에 묻고 더블루가라고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어느 정도 좀 만족하십니까? 묻고 더블루가? 네, 완전 만족합니다. 제 점수 첫 번째 1차전 대회 때 30점밖에 못 따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멘트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솔직히 몇 점까지 생각했어요? 오늘 솔직히 3명 다 몰살시키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망가지 되진 않았었죠. 다들 잘 치시더라고요. 그런 압도적인 모습 전반에 3연속 브레이크를 나오셨죠. 나왔어요. 그 당시에 좀 예감이 왔어요. 고득점이라는? 당시에 좀 예감이 왔어요. 많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는. 전혀 그런 생각은 잘 못하고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점수를 많이 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첫 경기 굉장히 아쉬웠다고 했잖아요. 첫 경기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브레이크를 많이 바꿨어요. 1차전 브레이크는 박스가 나올 확률이 적다고 판단돼 가지고 브레이크를 바꿨었는데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내일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일은 오늘 5박스 했으니까 내일은 그래도 6박스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진혜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진해주 선수 묻고 더블로가 역시 그 네. 소개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진해주 선수가 2차전 125점을 얻으면서 1차전 30점 더 합산해서 155점 4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민 선수가 워낙 1차전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177점으로 3위 이렇게 1, 2, 3, 4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앞에 이제 남아있는 경기가 있죠. 네, 일단은 진해주 선수는 완전권에 들어갔다고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최설립 선수와 양희연 선수 경기가 남았거든요. 마지막 8위 자리를 어느 선수가 차지하게 될지, 네, 8강이 어떻게 치러질지가 참 주목이 됩니다. 네, 사실 진해주 선수 예선 1차전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보였는데 2차전에서 그 모든 아쉬움을 뒤엎을 만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남아있는 이 10번째 경기에서 제2의 진해주 선수가 될 선수는 누가 될까요? 잠시 후 10번째 경기로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겠습니다.